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바깥 날씨 보면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장도 오늘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고의 미인주를 자리는 바로 이 시간에 최고의 미인 앵커가 새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신혜서 앵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앞으로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관상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타트 라인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김영우 전문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역시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8개 특징주와 함께 지금 꾸며봤습니다. 오늘 대진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건설주들의 대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 첨단 신도시 프로젝트죠. 네옴시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인프라 공사를 수주하면서 기대감이 폭발하는 두 종목의 대결이 바로 오늘의 1라운드입니다. 현대건설 대 삼성물산입니다. 네, 2라운드는 조선기자재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종목이네요.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두 종목 다 현대중공업과의 계약 소식이 있는데 그에 대한 소식도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유통, 특히 편의점 관련주로 묶어볼 수가 있겠군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날린 지금 시장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편의점주들의 대결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국내 제약 바이오 양대 산맥 중 하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 현대건설기계의 대결인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라든지 또 항암제 관련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기계는 앞으로 친환경 건설 장비를 전환한다는 이슈까지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8강의 대진표 확인해 드렸고 그러면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종목들 얘기로 좁히기 전에 이슈 토킹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수주 대전이 열립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한화로 무려 64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죠. 네옴시티입니다. 이 규모 자체도 서울 면적의 한 44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 실권자죠.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네옴시티 이야기. 건설주들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네, 원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옛날에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건설을 일단은 제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은 중동은 우리와 좀 어찌 보면 건설에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지금 뭐 서울 면적의 44배 어마어마하죠. 근데 IHS 이제 마켓에 이제 보면 작년에 해외 수주에 관련된 게 한 그러니까 일경 한국 돈으로 하면 1경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US 달러로는 한 10조 한 9,900억 뭐 달러니까. 경까지 갑니까? 예, 1경 4천억대인데 올해 시장이 한 13%, 13%에서 15%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많이 오른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오르는 부분이 뭘까? 우리 다들 알고 있어요. 네. 물가의 원자재 급등.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다지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지금 건설, 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건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핵심 5개의 수출에 관련된 업종 중에서 네. 이 건설이 빠질 수 없는데 이 건설이 토목이에요. 워낙 그렇죠. 워낙 광활한 어찌보면 택지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 이슬람 국가인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공개입찰 형식이 아니라 자기가 형제 국가, 그 다음에 네. 친하고 어떤 비공개 어찌 보면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비공개 입찰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그렇죠. 따지는 경우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이 앞장서서 지금 회장단들이 지금 계속 물밑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시장의 이제 판도,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들어지는 규모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유로서 이루어진 사우디의 이미지가 아니라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부터 시작해 스마트 도시, 스마트 리그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된 이제 4차 시대 혁명의
도시를 하나 복합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네. 지금 하나의 뭐 지금 이슬람의 핵심 메카, 우리 메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일반적인 제일 중심 그 메카처럼 이제 될 거라고 네.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그다음에 제일 크게 앞장서고 수주했다고 네, 그러죠. 수주하니까 그게 제일 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에 관련된 업체들. 예. 뭐 건설주들. 이게 건설 기계라든지 장비 같은 업체들 아, 장비까지. 또 시멘트까지 제약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운수 물동량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어찌 보면 조직적으로 상당한 캐파가 커질 거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되지만 일단은 뭐든지 항상 개발은 그래요. 네. 호재가 나면 한번 크게 주가가 뜨거든요. 그렇죠. 지고 처음에 난 뒤에 스타트 나오자마자. 그다음에 또 조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예. 실질적으로 계획안과 모든 게 다 발표되고 나면 이제 모습이 부러지면 또 한번 뜹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삽이 한번 또 퍼고 나면 또 떠요. 진짜 공사 들어갈 예, 때. 그래서 보면 주가는 항상 보면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리가 M파식으로 파동을 올리는데 헤드앤숄더처럼 올라가서 올라가다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항상 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네. 항상 욕심을 버리시고 어떤 지점에서 봤을 때 이 목표가만 잡고 그냥 들어가시지 더 이상 원하시거나 하면 대부분 많이 물릴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오늘 사실 시청자들 아까 전에 뭐 진단쇼 한번 살짝 봤는데 지금 삼성물산도 뭐 물려가지고 지금 나오신 분도 막 이렇게 몇 프로, 10%씩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신 거 보니까 네. 아무튼 목표가를 잘 잡고 손절가를 잘 잡고 진입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 괜찮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지난 대선 전국 때도 그랬죠. 건설주들 기대감으로 바짝 올랐다가 금방 또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방금 최인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이런 움직임을 좀 예민하게, 세심하게 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설주들의 미래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건설주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가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둔촌주공 지역단지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재계약에 대한 그런 입찰이 다시 좀 마찰이 불거지면서 조금 조정세가 왔다가 이번에 네옴시티로 다시 한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옴시티가 어제 이제 처음에 시장에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는 뭐 히림이라든지 아니면 한미글로벌 같은 이제 테마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물량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에서 이제 세력들이 들어온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도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내려온 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 거래량이 이제 터뜨리려면 세력 입장에서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에 참여하고 있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 현대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또 상승세가 좋습니다.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룹 계열사들이 그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어요. 인프라코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건설기계, 특히 오늘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 이슈도 많이 묶여서, 그러니까 재료라는 게 시장에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다고.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장관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재건 회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네. 더블 재료로 현대건설기가 오늘 굉장히 잘 간단 말이죠. 적극적이네요, 아주.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현대건설기계도 보면 사실 이미 이전에 세력의 물량이 이미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세력이 엄청나게 크게 돈을 넣어놓고 네. 그 안에서 횡보를 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오늘 바로 현대건설기계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40조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서울 면적이 이제 44배. 네. 사진을 보시면 더 이제 딱 실감이 나실 텐데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건설주들의 좀 수급을 어느 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조를 보면은 이 수주 입찰하는 경쟁 업체들 중에서 직접 이 네옴시티에 투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크게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현대 그룹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리고 이미 터널에 대한 수주를 1조 4천억 정도 따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연쇄 효과로서 다른 건설을 또 진행을 할 때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는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삼성물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좀 공시가 아직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발주처와 말을 맞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시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후에 진행될 주택 공급까지 네. 합쳐진다면 주택 공급 부분에서도 지금 원가가 너무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현대든 지금 굉장히 둘 다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공사의 총 사업비 규모 자체가 640조 원입니다. 저도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은성이 거도 깜짝 놀랐죠? 네, 너무 놀랐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규모의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주들의 미래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1라운드 대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대건설 대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뭐 최인호 전문가 말고는 또 김영우 전문가께도 말문을 트여야 되니까 은성이 거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현대건설 대 삼성물산인데 네. 우리가 흔히 아파트 브랜드 얘기할 때 현대건설은 뭐 힐스테이트다, 삼성물산은 레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좀 네. 레미안이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그래요? 네, 삼성물산이 조금 더 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우 전문가 압박 하시는 건가요? 약간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파트는 이제 네. 오히려 힐스테이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종목은 삼성물산을 고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꼬우시네요. 삼성물산 맞죠? 예. 네, 자, 삼성물산입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삼성물산이었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브랜드 대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아닙니까? 삼성물산은 네. 원래 건설업 자체로서는 제일 하등이었었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원래 네, 워낙 많으니까. 2000년도에 원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건물을 지을 때도 네. 도급 순위에 밀려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극동이라든지 같이 어허. 참여해가지고 그걸 수주를 따서 그걸 어찌 뭐 부용 같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로 인해서 이제 두바이에 이제 부터 시작해서 계속 승승장구 나가기 때문에 원래 삼성물산 역사는 그냥 아파트나 무슨 건축에서 20년입니다. 네. 근데 현대건설은요, 다르다. 압구정동이라는 동네는요, 현대건설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빌라가 한 개 없고 건물이 하나 없고 다 아파트예요. 근데 네네. 전체가 다 아파트입니다. 어허. 빌라가 없어요. 압구정동이라는 자체는요. 오. 그럼 거기에 삼성물산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선택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확실히 또 다르네요. 일단은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뜻 보니까 채팅창에 역시 아파트는 뭐 레미안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랑 생각이 같은 분이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혹시 뭐 지인 아니죠? 엠베트 세대는. 김영호 전문가님, 삼성물산이 더 나은 이유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도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UAM 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요즘에 좋은 거 다 하고 네, 있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예.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는 봐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차트를 많이 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바닥권을 많이 다진 이후에 어제 마지막 종가가 그 전에 매물대 박스권을 다 소화를 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터져줬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매물대 소화 과정 끝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현대건설에 대한 그런 낙폭이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좀 힘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를 이미 진행을 한 삼성물산이 오히려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나 이런 개요로서 제가 삼성물산을 한 표를 더 줬고요. 예. 거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쪽에서 좀 밀린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는 사업이 뭐 여러 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 이후로부터는 실적이 다시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삼성물산이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패션, 레저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리오프닝의 그런 실적의 회복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는 도달했다. 그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차트에서 그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최인호 전문가께서 언급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네. 삼성물산 괜찮대요. 그래서 뭐 생각이 나름이지 않습니까? 아니, 건설하고 토목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건설은 뭡니까? 그냥 건물이에요. 토목은요, 인프라든 모든 도로, 항만 모든 다 같이 돼 있는 그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 토목과 건설, 그러니까 건설학과 토목과 네. 공부가 달라요. 아, 그렇죠. 건설은 3cm, 5cm 오차가 생기면 큰일 나지만 네. 토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2m, 1m 나더라도 오차가 그 정도면 땡큐 베리 마칩니다. 되게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시나요? 자, 그리고 이 삼성물산이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부산에 지금 온천진 4지구에 공사비 정액 때문에 지금 갈등이 빚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계속 건자재비라든지 시멘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그 돈으로 가지고 못 짓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조합원이라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 정도 돈이 차이 나니 돈을 주셔야 하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그런 오다에서는 충분히 그걸 측정해 줄 수 있지만 개인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될 겁니다. 네.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BIM이라서 건축 지금 정보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비용시티에 이제 생기게 되면 네옴시티. 예, 네옴시티에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땅에 이제 땅을 이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이 우리말 모델하우스처럼 다 만드는 그 이제 3D 작업을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현대는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됐다 생각하고 먼저 시작을 이제 준비 과정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국이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 건설가 가속화를 이제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히 가기 때문에 예. 미리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자. 그 정도의 확신이 있다. 확실해서 네옴시티에 관련돼서 워낙 확실히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발표를 해버렸어요. 현대 측에서.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단은 뭐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사실 묘미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도시가 현대가 만드는 걸 이제 보면 청사진이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겠다 하니까 어찌 보면 지금 뭐 기관들도 한 이거래를 계속 지금 현대건설 지금 또 사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 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은 네. 많이 빠졌고 사실은 삼성물산도 많이 빠졌는데 물산은 그래도 5거래를 그래도 치고 올라가니까 요즘에 좋더라고요. 상승가 되게 좋아요. 파워는 좋은데 그래도 조정이 한두 분 아니겠나 네. 싶어서 일단 현대건설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까 어때요? 삼성물산 그대로 시청자 선택도 받을 것 같아요? 아, 조금 어렵네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네요. 얼른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삼성물산 같습니다. 우승했고 촉이 좋은데요. 62% 득표하면서 바로 삼성물산이 시청자의 선택을 받고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삼성물산 4강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럼 현대건설 관에서는 우리 네.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제일은 모르죠. 네. 정답적으로 아까 말했죠. 지금 말하는 오프닝 때 사이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벌써 현대건설 지금 6.17%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벌써. 예, 그렇죠. 예, 어제 현대자동차 기억나시죠? 현대차도 예,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네. 현대를 좋아하시는. 아니요, 하다 보면 현대가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분위기가 이렇게 몰려져 있는데 아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47,000원을 잡고 있고요. 네. 사실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저도 생각지도 않은 좀 난구간이 좀 들어왔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번에 이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저 고비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건설 목표가 4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조선 기자재로 갔습니다. 요즘에 자주 나오네요. 자, 한국카본 들어와 있고요. LNG선 판넬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초전 보랭제로 유명한 동성 화인텍입니다.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한테 먼저 네. 여쭤볼까요? 뭐 한국카본, 동성화이트 둘 다 계속 꾸준히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 뭐 친구들 자주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LNG선 부각이 많이 네. 되면서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죠. 저는 동성화이텍입니다.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동성화인텍이고 최인호 근데 전문가께서는요. 진짜 재밌는 게 이 종목을 계속 둘이서 바뀌어요. 제가 요즘 처음에 동성화이텍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 지금 예. 전략 짜고 아니죠? 아니에요. 예. 원래 저는 한국 카본을 별로 그다지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주가의 흐름이나 이 박스 그러니까 지금 동성화인텍 그 박스권을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안에 채널 안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화인텍보다는 오히려 한국 카본이 주가적인 분위기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뭐 둘 다 비슷비슷한 회사지고 그다음에 오늘 현대 사무중공업에 또 관련된 공시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뜬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일단 두 개는 같이 항상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한국 카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린 상황이에요. 지금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하지만 주식도 생물입니다. 그때그때 의견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김영우 전문가께서 동성화인텍 골라주셨는데 동성화인텍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LNG선의
초전 보냉제가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네. 둘 다 지금 그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기술력이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한국의 조선주들이 LNG선을 추가로 수주를 하면서 조선주들의 그런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거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선 시장 성장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LNG선에 들어가는 그런 판가 자체가 원자재 자체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이 판매 가격을 인상을 전이를 시키면서 그대로 실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 이미 3년치 일감을 이미 수주를 한 상태입니다. 많이 땡겼어요. 네, 맞습니다. 실적을 이미 보장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예. 실적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판가 전이까지 일어나면서 그 보장되어 있는 실적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고유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LNG 선에 대한 그런 부각은 계속해서 될 것이고요. 거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들은 여전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아무래도 더 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화본도 수제대로 그냥 네. 계속해서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주가의 위치 자체가 동성화인텍이 더 갈 수 있는 좀 여력이 더 많지 않나. 한국화본은 뭐 바로 기록을 얼마 전에 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국카본이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동성화인텍이 더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수급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좀 한국화본이 조금 네. 크게 내리진 않고 좀 자잘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급적으로 좀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최인호 전문가도 아니요. 저는 아닌가요?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오늘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하더라도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3년이라지만 아무튼 3년 정도 됩니다. 아무튼 뭐 전면 패널이라든지 뭐 멤브레인 시트 같은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2025년 2월 4일까지 일단은 공급 체결을 한다는 걸 나왔는데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일단은 보행 냉재 같은 자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요. 네. 근데 카본은 모든 뭐 비행기라든지 모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경량을 추구하는 경량화 소재, 대표적이죠. UAM이라든지 드론에 관련된 건 무조건 다 필요한 소재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거.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테마성이 조금 사실 절대 필요할 때 오늘 주가가 대형주들이 가지 않으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많이 끼면 좋아요. 무조건 많이 끼면. 이슈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네. 또 아까 위에도 말씀 건설이 떴다시피 네. 그 건설 관련돼 있는 또 바닥재 또 글라스 페이퍼가 또 한국화본이 하기 때문에 한국화본은 뭐 다 하네요. 나도 테마성이 좀 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원래 낚싯대 만드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 카본이라는 그 소재가 여러 분야의 이제 시장에 파고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 시장 점유율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따지고 그렇죠. 그렇게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한국 카본이 동성화이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14,000원대 그 12,000원 그거 넘어서지는 못해. 너무 이게 힘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 구간이거든요. 그러네요. 저거 예, 박스예요. 야, 뚫기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성화이트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너무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저걸 또 이용해서 또 채널식으로 또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타겟 매매 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일도 또 팔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차트를 잘 이용하시면 2, 3%씩 먹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예. 괜찮은 차트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좀 더 높은 위상과 그다음에 또 발전성이나 그다음에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 카본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 엇갈렸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박빙의 대결이 됐는데 결국 승자는 동성화인텍으로 갔습니다. 동성화인텍이 바로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국화본 그럼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한국화본 17,000원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동성 화이트랑 같은 항상 이렇게 소재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 화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동성 화이트도 같이 유심히 보시면서 특히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관련된 수주에 들어오면 무조건 같이 이 뭐 조선 기자재 업체에 일단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성 화이텍은 무조건 LNG 관련 선박만 나오면 바로 관심 있게 뉴스라든지 공시 체크해 보시면 또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가본 호텔 17,000원을 잡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아무튼 괜찮으면 눌림목도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계속 한 2, 3년 향후 2, 3년은 한국 가본이 실적이 계속 높아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17,000원도 뭐 충분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한국화본 17,000원으로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3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BJF 리테일 대 이마트, 유통, 편의점 관련주죠. 이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인플레에 대한 수혜에 오히려 기대감이 드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볼게요.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저는 편의점을 하겠습니다. 편의점 뭐예요? BGF요? 예, BGF, 예.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 잡아주셨고.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4개월째 밀고 있습니다. 좀 몰랐는데. 자, 이상의 월드컵 예. 리허설 때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리오프닝 가장 큰 수혜주 BJF 리테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좀 여쭤볼 텐데. 네. 자, 전문가님. 이 또 기록을 쓰려고 하는 BGF 리테일이고, 네. 이 종목과는 다르게 이마트 주가는 계속 내려오고 했던데, BGF 리테일 이 기세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는 근데 건가요? 지금 이 코리아 K-푸드, K-무비, 네. K-뮤직부터 시작해서 K가 상당히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 몽고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동남아 시장에 지금 똑같은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가지고 물류 시스템 가지고 똑같은 매장, 똑같은 진열대, 똑같은 거를 거의 안에서 진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을 계속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회사를 뭐 근본적으로 쭉 하고 들어가면 어찌 뭐 삼성의 이제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이 어찌 보면 네. 가지고 있던 지분이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거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홍날이라는 이제 며느리, 홍날이 며느리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돈집한테 준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삼성 집안이에요. 그 뿌리를 찾아보면 삼성이에요. 삼성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이 중앙일보하고 이쪽에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주가를 좀 봤는데 사실 다른 편의점 관련돼서 좀 약간 더 좋아요. 추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상대적인 뭐 업체를 비교하더라도 주가 흐름도 항상 지금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추세가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분기 실적도 호재예요. 해외 진출 소식도 좋고 네. 성장세도 좋고 그다음에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에 맞붙들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2분기면 지금 뭐 4, 5, 6월지 않습니까? 네. 이 실적이 더 좋아요.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도소매 업체 중에서는 어찌 보면 좀 강력한 어찌 보면 핵심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는 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마트는 좀 광활하지 않습니까? 예, 광활하다는 게 왜냐면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워낙 고물가 시대에 지금 네. 이마트 트레더스라든지 이렇게 창고형 그런 것들이 사실 활기를 띠고 있으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는데 이마트는 워낙 이 안에 자체적으로 이게 소도매적인 부분에서 좀 나뉘고 고유가 시대에 좀 약간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신세계 네, 계통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신세계 계통인데 거기에 우리가 못 모르게 다들 지금 그 카드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 네. 한 3,500억이래요. 오호. 그러니까 3,500억을 가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현금적인 보유고라든지 매장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대형 매장보다는 지방의 복합 같은 매장을 많이 하고 좀 트렌드가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고 다 홈플러스를 그런 데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는 물건이나 근처에 있는 또 마트라든지 별 차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시장이 좀 변화가 조금 있을 거라 보고요. 일단 하반기까지 지금 이렇게 물가라든지 상승세, 그다음 인플레이션이 계속 꾸준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예. 더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기업들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도 네. BGF. BGF 네, 리테일을 BGF 골라주셨는데, 리테일. 근데 네네. 이마트도 24 편의점을 하잖아요. 좀 골라주신 이유가 그러면 제가 물어보자면 CU가 많이 보이나요? 이마트 24가 많이 보이나요? 오, CU가 확실히 훨씬 많이 CU가 보이지 많이 않아요? 월등하죠. 네, 그만큼 CU에 대한 그런 편의점, 신규 편의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CU에 대한 그런 마케팅 전략이 네.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한강만 가 보시더라 하더라도 거의 CU 아니에요? 네, 거의 CU입니다. 거의 CU가 이제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네. 있고 이런 핫스팟에 대한 그런 매출들도 CU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러네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CU와 또 비교를 하자면 GS 리테일이 일이라는 종목이 또 있잖아요. 네. GS 편의점도 있는데 GS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다가 조금 적자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CU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편의점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살 수 있는 심야에도 살 수 있는 그런 맞아요. 통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테마주로서 편의점 테마주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의 그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형마트를 가던 사람들도 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이용해야지라고 편의점을 이용해보니까 가격이 사실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편의점이 다루는 품목도 많아지고 맞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도시락도 너무 맛있고. 그쵸. 네, 그쵸. 네, 진심이신 것 같은데. 네. 많이 먹었나 먹는 봐요. 걸 네. 좋아해가지고. 네. 아무튼 가성비가 굉장히 네. 좋고요. 그래서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묶음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상품으로 사보면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소비 트렌드 자체가 지금 대형마트보다는 이 편의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코로나 끝나고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거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쓱닷컴이라고 유료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쿠팡 같은 그런 원리인데 거기서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뭔가 턴어라운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예. 이뤄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지금 그 온라인 쪽에서는 성장성에 좀 많이 무게감이 줄어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BJF 리테일이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지금 인구 유동량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편의점 신규 매출 수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네. BJF 리테일은 앞으로도 주목해볼 꼭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BJF 리테일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네. 아, 역시나. 상당히 많이 기울었어요. BJF 리테일이 71% 득표하면서 이 종목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BJF 리테일 4강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럼 이마트에 대한 가격 전략은 우리 최인호 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이마트 진짜 힘든 종목입니다. 아이고. 네. 자, 가끔씩 저게 우리가 이게 진시즌에서 한번 나오면 뭐라고 네. 말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진짜. 예.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추세가 계속 그냥 네. 물 흐르듯이 그냥 왜 이렇게 내려오기 많이 내려온 때문에 걸까요?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네. 근지 뭐 기술적으로도 말하는 자체도가 힘들 종목이 사실 네. 이상이.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그냥 전제하에 그냥 목표가 그냥 12만 원 잡고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무튼 이마트가 지금 시장에서 좀 홀대받는 느낌이 일단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성이 조금 안 받쳐줘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시는 게 일단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이 이마트가 좀 시장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그럼 4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대표 선수죠. 이 종목 삼형제 중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크라 재건주로 많이 거론이 되네요. 건설 기계 장비, 현대 건설기계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저는 이제 현대건설기업으로 가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네온시티 그리고 재건까지 안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로 일치가 됐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올라갈 텐데 최인호 전문가님. 네. 그 셀트리온 형제들이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코로나 치료제 중단 얘기도 있었지만 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얘기도 있고 계속 붙던데 그러면 이거 지금 선택을 안 해주셨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갈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요, 전 바이오주는 네. 저는 항상 원래 바이오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좋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익 구간도 높기 때문에 네. 나는 좀 좋아하지만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이제 항체 치료 개발을 중단을 했어요. 네.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외인들이 오늘 매수세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죠. 따라가서 올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오라 외국인이 샀어. 외국인 나도 샀어요. 가야지. 그렇죠. 지금 빠지는 시장에 그것도 사실 어쩌면 악재 순간에 외인이 들어왔으니까 어쩌면 오늘 좀 아침에 좀 이변적인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매출 감소가 상해 봉쇄부터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북미 이제 관련된 이제 매출 신장이 높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 전쟁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개발 이슈, 그 다음에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희망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현대건설 기계를 좀 택했는데 지금 건설 사실보다도 어찌 기계 쪽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적인 성향에서 좀 높게 올라갑니다. 네. 관련 종목들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너무 대형주들이
좀 힘드니까 뭐 네옴시티도 있지만 그건 어쩌면 미래적인 부분이지만 실제적인 이제 북미 매출이 일단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을 일단은 먼저 타겟을 잡고 현대건설 기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도 좀 요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현대건설기계 선택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한번 대시세를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맞아요. 몇 차례 언급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닥권을 다지면서 아까 이제 삼성물산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바닥권에서 매물대들을 열심히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거의 있습니다.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그런 이격도가 지금 천천히 지금 줄어들면서 예.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닥권을 한번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램시마 SC라든지 아니면 북미의 트룩시마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플라이마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늘 것으로 봅니다. 바이오시밀러 기술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바이오 탑픽이라고 제시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무엇보다 저는 현대건설기계에서 지금 세력이 제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지금 흐름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 네. 친구가 트렌드 탔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재건주로서로만 이게 거래량이 들어왔나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네옴시티까지 합쳐지면서 이거는 이미 애견된 그런 네. 거래량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를 관리를 해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예산일 아니다 싶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제대로 이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저때 거래량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 거래량이 터진 그 양봉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딱 거기 갇혀 있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위아래로 저 구간 안에서만 흔들어주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개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물량을 뺏었고 그리고 오늘 상승세가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더 저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 거래량 이외에 지금 추후에 떨어질 때 거래량은 전혀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주가는 속일 수 있어서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세력 못 속이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중요한 건 아직까지 들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돈을 담보로 현대건설기계를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를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은 어떨지 지금 떼주시죠. 자, 승부가 박빙이어서 오래 걸렸나 봐요. 자, 현대건설기계가 53% 득표하면서 역시 시청자의 마음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사각으로 올려볼게요. 네, 현대건설기계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네. 전략 짚어주시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사실 오늘 특이하게 오늘 매수세가 나와서 네. 했는데 9만 원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9만 원 잡고 있고 뭐 셀트리온이 어찌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바이오의 뭐 대장주로 삼총사로 보고 있지만 예. 지금 일단 시장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에서는 바이오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나 허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예.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외인들이 우리 말 세력이라는 외인들을 세력이라지 않습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에 지금 세력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단은 테마성이라든지 어떤 뭐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종목도 언젠가는 올해는 좀 계속 또 유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장이 좀 호락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9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9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4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지금은 건설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네요. 네옴시티 호재를 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기자재 종목입니다. 보냉제 종목 동성화인텍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전문가님 두 종목 사이즈 차이는 꽤 나는데 사이 나죠. 이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까요? 삼성물산으로 가야죠. 물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 치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었나 싶었어요. 김명호 전문가님. 네, 저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입니까?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이 확실히 크긴 커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숨 쉴 틈 없이 대답해 주셨던 삼성물산. 동성화이텍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호재가 클까요? 호재도 크고 안정적이고 재무적인 것부터 시작해 펀더멘탈 모든 뭐 매출액 모든 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일단 비교할 수 없다.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상이 다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네옴시티가 들었으면 중동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트렌드로서 현대건설보다는 삼성물산이 그 네옴시티에 들어가 있는 그 서울의 44배 면적의 네. 뭐 상징적인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삼성물산이 100% 거라 저는 예상해요. 왜냐 지금까지 중동 국가에서 해왔던 선례와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동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가 발버둥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수주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시장이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해외 시장,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어찌 뭐 지금은 뺄 수 없는 시장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거의 많이 지금 이렇게 건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물가 상승, 그다음에 시멘트, 철근부터 시작해서 인력 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든 삼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건설 현상이 조금 지금 주춤한 이유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탈피해 나간다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은 금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만도 실질적으로 껍데기처럼 수익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매출은 좀 높을 수 있어도 그건 어차피 뭐 건설업에 지금 가져갈 숙제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시대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시고 주가에 좀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혜구 전문가께서도 삼성물산 골라주셨는데 네. 동성화인텍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도 가져볼 만한 거죠? 계속? 물론이죠. 지금 두 종목 모두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예.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물산에 더 주목을 해보는 이유는 이제 LNG선에 대한 얘기들은 예전부터 계속 좀 나오는 편이었고 예. 거기에 있어서 주가도 많이 부각을 받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좀 저는 큰 재료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특히 예전에 이미 그 건물을 지었던 이력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라는 네. 건물, 그거 최고 높았던 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일 높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 그게 최고층 마지막이죠. 빌딩입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건설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래요? 네, 기술력을 이미 우와. 과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네옴시티가 들어서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중동에서는 좀 유리하게 보고 있다. 이미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택이나 플랜트 사업 수주가 추가적으로 전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라는 그런 큰 뒷배라고 하죠. 뒷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를 지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좀 고지에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도 그런 협업이 또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삼성물산은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에 대한 그런 수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삼성물산으로 같이 또 일치가 됐거든요. 오늘 사이가 두 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역시 삼성물산 이름값을 하네요. 자, 삼성물산이 74% 득표하면서 바로 결승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결승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럼 동성화이텍 관해서는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께서 네. 의견 짚어주시죠. 네, 동성화인텍 말씀드렸다시피 LNG선에 지금 초저온 보냉제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3년 동안 이미 보장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보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박스권 상단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돌파를 해주는지까지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성화이텍 13,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박스권 돌파하는지 꼭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4강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편의점 관련주죠. BGF 리테일 올라와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건설 기계 장비, 우크라 재건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가 지금 맞붙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입니다. 뭐 편의점, 유통과 또 건설 기계 장비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종목 간에서는 어떻게 골라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결이 좀 달라요? 결이 많이 다르죠. 예.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선택하기 힘든데 네. 단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지 장기적으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BGF 리테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조금 이따 더 들어보도록 우리 하겠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두 개 다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네. 그렇게 밀어주셨던 BGF 리테일인데 네. 트렌드를 만난 친구가 또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에 가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두 분 마음이 요즘에 많이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현우 전문가님 고민 많이 하시다가 BGF 리테일로 갔거든요. 아니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편의점이라든지 소매축이 좀 이렇게 낮을 거 생각했는데 의외로 폭등하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다트라든지 한번 공시를 들어가 보면 시장에서 거기에 있는 담배, 술이 그냥 계속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거기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많이 팔리지도 않아. 실제 까보고 나면. 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파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담배도 많이 팔리고 예. 술도 많이 팔리고 술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좀 팔리더라고요. 묶음도 많이, 술 종류 많이 다양해지잖아요.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음 종류도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같이 편파적이지 않고 크게 나가는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봤을 때는 매출액이 더 높을 거로 예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어차피 획기적인 건 아니지만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 시스템이 워낙 또 해외 시장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똑같은 일단은 시장 경쟁력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해외에 일단은 진출이 워낙 커지면 거의 가속화되면 물류 시스템부터 제가 같이 커나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 편의점이라는 비중으로 작게 보이지만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고 딱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림이 달라져요. 아, 네. 멀리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요. 이쪽. 그러니까 작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편의점이 예. 아니었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가진 못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유통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물류적인 시스템 같이 도움되기 때문에 예. 관련 사업들도 같이 또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 이 워낙에 트렌드 세게 탄 겁니까? 많이 탔죠. 네, 지금 재건도 다음 주 이제 회의에 이제 재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한 번 더 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네. 네옴시티도 수준에 지금 참여를 했지만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이 재료들을 말을 해주면 예. 이 세력에 의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거는 개인이 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형 매수세, 즉 세력이 들어와 주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게 이런 네.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래 대금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거기다가 두 가지나 있다. 네온시티 그리고 재건주들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기계의 그런 상승세를 저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펀더멘탈 재료적으로 보면은 현대그룹에서 하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UAM 다 지금 스마트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네온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예. 이제 건설까지 한다면 이 현대그룹 계열의 그런 수급은 여전히 빠지지 않고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엇갈렸고요.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시청자의 선택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번에도 승부 쉽게 났는데요. 현대건설기계가 81% 압도적으로 투표를 하면서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결승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 BGF 리테일 관에서는 최인호 네.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아무튼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일단은 해외 수출,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워낙 좀 하락세기 때문에 수출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같이 동반해서 가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23만을 보고 있는데요. 23만을 보고 예. 있는데요. 네, 23만. 네. 오늘 지금 19만 1,000원입니다. 지금 오늘도 한 2.6% 올랐는데, 아무튼 지금 상승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금부터 매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BGF 리테일 23만 원으로 조금 천천히 보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결승전으로 넘어가 네. 봐야겠죠. 자, 결승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은요, 같이 건설적으로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룹이 좀 다릅니다. 삼성물산 대 현대건설기계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최일호 전문가님, 삼성 대 현대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손 들어주시겠어요? 둘 다 조만간에 다시 주가 떨어집니다.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팽배하게 지금 다른 쪽에 가야 될 부분들이 올라가 2차 전지라든지 네. 전 자동차 같은 큰 대형주들이 가지 못하니까. 냉정하게 볼 때. 지금 봤을 때 건설이나 기계라든지 기타 협력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거는 네. 뭐 물보다 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예, 나은 그렇죠.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워낙 고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눌림목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피해는 사실 삼성물산이 많이 받아서 그런 예상돼요. 네. 예, 개인 투자가 보면. 예.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을 내가 종목을 산다면 삼성물산 들어갑니다.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삼성물산이었고요. 김영호 전문가님 약간 갸웃갸웃하고 계셨는데 네네네. 네. 다른 의견이신가요? 아니, 목이 좀 아파서 죄송합니다. 네. 스트레칭 하신 것 같아요. 네. 말하기 전에 한번 풀었습니다. 저는 현대건설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목을 풀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봤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삼성물산이 확인이 좋은가 봐요. 아니요, 지금 일단은 지금 5거래일 상승세를 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사실은 그냥 조금 2, 3%의 수익을, 단기적 수익을 내기 장 좋은 장이고. 상승률을 또 있고. 지금 사실 주가가 워낙 바닥인데 지금 중장기 팩 섹터를 짠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라는 예, 짧게 말씀이시죠? 해서 짧게 이게 왜냐 방맹이를 짧게 잡고 대형주들도 짧게 치면 2, 3%는 충분히 수익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좀 짧게 짧게 예, 봐라. 그다음에 매출과 그런 것들 잘 봐. 근데 현대건설기를 왜 안 들어갔냐면 네.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요. 많이 낮습니다. 트렌드고 뭐고 일단 얘는 영업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는 현대건설기 더 좋죠. 예. 네. 일단은 뭐 원래 건설기계 장비는 원래 작습니다. 원래 작은 걸 인정하지만도 그래도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성물산 자체는 삼성이 일단은 앞을 지고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뭐 괜찮을 거라 보고 아무튼 네. 이 두 종목은 짧게 가야지 길게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봐야 생각합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김영호 전문가님 간단하게 좀 어필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중요합니까? 네. 네, 실적 물론 당연히 기업적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실적이 더 잘 나오는 종목을 골라야겠지만 지금은 결국에는 주가의 탄력성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움직이는지 잘 파악을 하고 주도 네. 섹터와 테마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바로 현대건설기이고 네. 재건 이슈가 한번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재건으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수익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좀 달랐기 때문에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오늘 우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 삼성물산으로 갔습니다. 삼성물산이 시청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우승 정보 은생커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장 미인주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바로 삼성물산이 등극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현대건설 기계부터 가격 전략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감소가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북미 매출 증가 극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시장 이슈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일단은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지금 오른 분위기에 같이 발맞춰서 간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재건 사업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인원 시장 이제 레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좀 탄력을 붙기 때문에 6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저는 앞으로 계속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물리신 분들 많이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5거래일 일단 상승을 치면서 계속 올라갔다는 거는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는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 3% 짧게 먹는다는 그 말에 시청자분들 찍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짧게 반명이 짧게 자라서 이것도 언제 어떻게 다시 내려올 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져가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어떻게 볼까요? 네,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13만 원이요?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건설기계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좀 잡아주실까요? 네, 현대건설기계는 일단 1차 목표가 5만 원으로 봅니다. 5만 원 부근에 이제 윗꼬리를 한번 크게 달고 빠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조금 분할 매도로 가져가시면서 진입가 대응을 하면서 좀 더 큰 상승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게 바로 이제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더 크게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우승 종목인 삼성물산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13만 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현대건설기계 최인호 전문가는 6만 5천 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 5만 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종 우승 종목은 삼성물산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이제 글로벌 고금리의 이제 배당주로서 아니면 저점 시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공개 방송합니다. 아무튼 시청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죠? 네. 네, 오늘 오후 4시 글로벌 고금리 배당주로 저점 차익 실현하는 방법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공방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 특징이 이제 테마주들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포라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